안녕하십니까.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실제 임상한 사례를 가지고 그 사주의 내막을 간단 명료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명입니다. 병신년, 경자월, 병자일, 신묘시. 이 사주 명식은 먼저 이 주인공의 이력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사주 명리 논리를 적용해서 한번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력서는 우선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해외에서 미국에서 30년 생활을 하다가 정미대원 60대 중반 가까워질 무렵,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귀국을 하셔서 그래서 제2의 삶을 또 고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일단은 이력서에 큰 줄거리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과연 이 사주 원명이 말 그대로 그 어려운 공부, 법대 뭐 이런 데는 좀 말 그대로 좀 고지식한 공부죠.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해서 과연 또 무난히 그 변호사가 되어서 또 그 생활을 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 사주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병화일간인데 월지가 자월이고 자날의 신년, 연월일이 모두 우리 흔히 말해서 병화 입장에서는 신령, 건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글자는 묘시의 묘, 목이니까 인성이니까 명리의 생극제와 이 논리로 보면은 인성이니까 조력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접적인 조력자는 비견이죠. 연간에 있는 비견 정도. 그래서 아무리 병화라고 할지라도, 양중의 양인 병화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논리로 보면 상당히 일찍이 이러한 지지 기반에다가 또 천간에서도 월간 편제 경검, 시간의 정제 신검, 재생관 하니까 이렇다면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나 제 기준으로 보나 상당히 일찍이 어려운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사주 구조다. 그래서 한번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주풀이에서 명과 운을 동시에 뭔가 읽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운을 한번 살펴야 돼요. 명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운을 살펴보니까, 운은 지지 기반으로 보면 일찍부터 인묘진 사오미로 쭉 흘러서 무조건 좋다. 그래서 운을 잘 만났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축운 같은 경우는 11대 운이니까 11세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부정적인 운이라고 이렇게 읽혀지고, 그 다음에 제2운 21세까지도 임인대운인데, 이는 무조건 좋지만 임수는 또 부담스럽고, 계묘대운에서도 묘는 뭐 인성이니까 어찌됐든 일말의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만도, 계수는 어찌 천간에 들어오는 글자들은 부담스럽다. 끓일 기자 귀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주 환경이, 원명이 조금 뭔가 어려운 공부, 집중적인 공부를 하기는 열악한데, 또 운도 뭐 그렇게 크게 일찍이 상큼하게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명리는 항상 형이 상학적이라는 면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똑같은 사주도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게 그 원리고, 그 다음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의 환경, 부모의 환경, 유전적인 요소. 그래서 명리학은 20-30%가 형이 상학적인 작용력이 있다. 7-80%는 원래 논리대로 가기 때문에 학문으로 우리가 정립을 하는 거고, 그러나 명리학의 뭔가 그
묘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형이 상학적인 작용력이 적어도 20, 30%는 지배를 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원명은 저도 나름대로 뭐 오랜 25년 이상 임상을 했으니까 경험상 원명을 가지고 어려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찍부터 쉽지 않다는 걸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제 상식으로는. 그러나 운을 본 바 운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30대 이후에 갑진대운 이후로 운세가 상당히 뭔가 양호하게 흘러서 특히 을사병호정민은 강력하게 사주원명에 뭔가 힘을 실어주는 음양의 밸런스를 확실하게 맞춰주는 그런 케이스다. 그런 어떤 뭐 사이클이 와줬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면서 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원명만 가지고는 도무지 이 사람의 이력서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차원에서 명과 운을 대주었을 적에 이런 경우를 놓고 우리가 운칠기삼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운이 7을 차지하고 명이 3이다 이런 거는 부정합니다. 원명이 어느 정도 기본이 짜여져 있으면 운이 조금 부실하게 오더라도 무난한 삶을 유지하고 원명이 원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면은 운이 좋게 오더라도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과 운의 아주 절묘한 어떤 배합이 이루어져야지 운칠기삼도 되고 또 명의 열악한 부분이 운에 의해서 완전히 또 해소되기도 하고 아니면 명이 너무 잘 짜여졌으면은 특히 잘 짜여졌다는 것은 뭐 3자 조합이나 5자 조합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운이 어떤 운이 와서 방해를 하더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행 조합이나 오행 조합 정도가 아주 탄탄하게 원명이 짜여지면 운을 한마디로 그냥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또 짜여진 사주도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주가 아니면은 명과 운의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뭔가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 사주를 보면서 혹여 종격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요 연간에 있는 병화 자리에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저 시지에 이렇게 해수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면은 요런 명식이 되버리면 완전히 깔끔한 종격이 되죠. 그냥 금수 종격도 되지만은 또 흔히 말하는 확격 병화가 병신 합해서 합화 수로 변해버렸다. 수를 따라가는 거죠. 뭐 변한다기보다도 지가 근이 완전히 아예 없으니까 합화해서 수를 따라갔다. 금수를 따라갔다. 뭐 이렇게 해서 종격도 되고 확격으로 봐도 깔끔하고 종격으로 봐도 깔끔하게 이루어진 이런 명식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은 사주 보면서 글자를 이렇게 한 번씩 사주의 구조를 한 번씩 다른 쪽으로 연상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